여러분 안녕. 댓글 읽기 재밌다고 하셔서 또 여러분이 즉각 재밌다고 하시는 것은 제가 또 즉각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젠이신가? 여러분 이 사람한테 제가 트젠인지 아닌지 우리 이야기하지 않기로 해. 이거 우리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절대 이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요. 제가 트젠인지 트젠이 아닌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군가 댓글 달면 되게 빠르게 확인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 내용이 좀 별론데? 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댓글을 바로 삭제합니다.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까지 총 3개의 댓글을 삭제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나는 그냥 여러분이 그런 댓글을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겨놓을 때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댓글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굳이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 저도 이미 이 댓글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감정을 아끼세요, 여러분. 저 최애 유튜브 바뀌었어요. 모모님 같은 유튜버를 한창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 영상 맨날 올려주세요. 이미 전부 다 봤어요.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부분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오늘 유튜브 영상 처음 떠서 봤는데 너무 도움되는 것 같아요. 매일 언니만 보겠습니다. 모닝 페이지가 아닌 난 모모황의 페이지가 더 좋다? 태국 놀러 가면 팬미팅 대화해주나요? 여러분, 팬미팅? 당연히 안 하죠. 팬미팅이요? 저는 제가 지금 구독자가 1,500명인가 그런데 팬미팅? 제가 팬미팅을요? 제가? 대화해주나요? 어, 상황에 따라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내향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 밖에 잘 나가질 않아요. 완전 집순이이자 내향인인데 방콕에 있는 제 친구들조차 저에게 모모 너는 지금 태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국에 살 때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친구들조차 저를 못 만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집 밖으로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저 낯가려요. 여러분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말이야. 여러분이 저를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찍는 모든 영상들의 배경을 봐봐. 집 아니에요. 저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일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면 나가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계속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우연히 방콕 같은 데서 발견을 하신다면 그거는 제가 아마 일 때문에 방콕에 마침 갔다가 여러분이 저를 마주치신 상황일 겁니다. 요즘 영상 자주 올라와서 너무 좋아요. 태국 가신 계기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완전 도전이셨군요. 멋져요.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를 만들었던 인간으로서 사실 이렇게 앉아서 토크 하는 컨텐츠 있죠.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이런 식의 컨텐츠는 저한테 되게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1개씩도 올릴 수 있다? 근데 제가 너무 그렇게 자주 올리면 여러분이 저를 질려하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본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소 일주일에 2개씩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모님도 한국에 있을 때 불안이 높은 편이었나요? 불안이 높은 사람이 태국이라는 환경에 오래 있게 되면 불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여러분, 저 우울증이었던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18살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대략 10년간 우울증 환자였고요.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울한 정도가 아니고 중증 우울 환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그 공황약도 먹었고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불안이 높은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댓글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네, 불안이 낮아집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약간 불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저는 기교 문화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뭐 어떻게 살든 우리가 별로 그거에 신경을 안 쓰면 그걸 관여를 안 하면은 불안이 좀 높아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태국도 도시 방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톡식해요 여러분. 방콕 사람들도 서울이랑 비슷해.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평가가 좀 우선된다든지 아니면은 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을 되게 착실하게 따라가는 면모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은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방 지역에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한국 문화로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약간 기본 마인드셋으로 깔려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불교가 아니라 무슬림이거나 기독교여도 기본적으로 그 불교 마인드셋이 사람들이 약간 장착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이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 우리가 왜 그거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어떤 책들을 읽는 편인지 궁금해요. 어떤 음악 듣는지도 궁금해요. 책은 제가 진짜 안 읽어요, 여러분. 태국에 와서 더 안 읽게 되었고, 가끔 막 책이 막 너무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근데, 네, 변명이에요. 변명이고, 책을 정말 안 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우울증에 걸렸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으려고 해도 그 활자들이 들어오지 않아. 뇌가 그런 식으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게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약간 불가능해져.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래서 저는 되게 시집을 많이 읽었어요. 20대 때는. 왜냐면 시집은 템포가 되게 짧고 문장이 짧고 그 한 장 아니면 뭐 두 장 안에서 끝나고 뭔가를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집을 많이 읽었고 태국에 와서는 제가 계속 뭔가 브랜드도 만들려고 했고 하다 보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책을 읽었어요. 뭐 마케팅 관련해서나 브랜딩 관련한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진짜 순수 독서를 위해서 읽은 책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고 이것도 다 안 읽었어요. 지금 보니까 48% 읽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무슨 음악 들으세요? 에 대한 답변은 저는 스포티파이를 이용하는데 스포티파이를 이용한 이후부터는 한국 음악을 안 듣게 됐어요. 그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스포티파이가 추천하는 그 음악 알고리즘대로 듣다 보니 현재 한국 음악은 거의 듣고 있지 않고 제 플레이리스트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계속 들어보고 좋네 이러면 추가 하면서 계속 쌓이는 그 기본 플레이리스트가 하나 있고 일할 때 듣는 앰비언트 유형의 음악 혹은 영화 음악 같은 거를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하나는 힙합을 모아놓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장르를 거의 가리지 않고 모든 음악을 다 듣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에서 팟캐스트 하셔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편안하고 내용도 재밌어서 산책하면서 듣기 좋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하는 게 꿈이긴 했는데 요즘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아무 말이나 떠들 순 없잖아. 그래도 여러분이 내 컨텐츠를 들음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영상마다 너무 맞는 말만 하셔서 매번 볼 때 우와우 맞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런 사회 이슈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또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 컨텐츠 유형을 보는 걸 좋아하냐?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목격한 문제, 자신이 현재 처한 위치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해요. 유튜브 중에 제가 자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조들을 파헤치고 이것들을 설명하는 유튜버 분들을 제가 좀 보는 편입니다. 요즘 따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고 있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서 남들 모습은 너무 빛나는데 제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여서 힘들었어요. 이 영상에서 하신 말씀이랑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영상 보고 바로 어플 삭제했어요. 당장은 답답하겠지만 자유로워지길 바라면서 뭔가 제가 여러분한테 막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댓글이네요.
외국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기는 한국인도 태국인도 아닌데 제가 만드는 아시아 퀴어 문화 관련한 컨텐츠를 되게 즐겁게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게 인터넷에 굉장히 좋은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퀴어분이신가요? LGBT 관련 영상을 자주 올리셔서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여러분, 제가 퀴어이거나 퀴어가 아닌 것이 여러분한테 중요한가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정체성,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 경향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뭔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프레임 안에 두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는 현재 헤테로와 퀴어의 그 경계성이 매우 흐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여기에서 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했던 퀴어 정체성을 굳이 확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거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를 안 입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 저는 그냥 제가 누군가를 봤을 때 쟤 저번에 남자 만나다가 이번에 여자 만나네? 바이섹슈얼인가 보네? 쟤 전 여자친구는 레이디보이였는데 이번에 여자랑 결혼했네? 판섹슈얼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그냥 누가 누구를 만나든 난 솔직히 관심 없어. 예를 들어 제 친구라고 치면 제 친구가 누굴 만났어요? 그러면은 만나는구나. 헤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어. 만나는구나. 그냥 이거지. 지금은 여자를 만났다가 또 나중에는 또 남자를 만났다가 그 다음에 또 레이디보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어떤 정체성 자체에 대해서 나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제 친구들은 저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제 친구들을 판단할 생각도 없어요. 제 친구들은 그냥 제 친구들이에요. 걔네가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뭐 뿔이 달려있든 뭐 꼬리가 있든 내 친구면 그냥 친구인 거지. 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저는 앞으로도 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정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고 여러분도 저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의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레즈라서, 여러분이 게이라서, 여러분이 트랜스젠더라서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이라서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가 전 가장 좋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밖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요즘 최애 유튜버 매번 너무 재밌는 주제로 듣다 보면 힐링돼요. 저는 여러분 댓글 읽는 게 힐링입니다. 요즘은 늘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다 보니 점점 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뭔지 너무 알잖아, 내가. 제가 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 살 때는 되게 한국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이 막 보이죠? 내가 거기서 나고 자랐고 나의 모국이니까 마치 가족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싫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는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근데 맞아. 제가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한국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 막 고통스럽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싫으니까 모든 게 다. 근데 외국에 나와서 살면은 그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망가져 있는지가 좀 파악이 된다고 해야 될까? 내가 거기에서 약간 살짝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게 왜 힘든 거였는지 그런 원인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니 영상을 볼 때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런 고민을 영상 주제로 만들어주시니까 마음다짐도 좀 되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는 분들도 언니도 그냥 행복만 하시길 화이팅.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영감이 되는 영상이에요. 두렵다, 거절당할 것 같다 이런 것보다 피곤해지는 게 귀찮아서 이야기를 잘 안 하긴 해요. 맞는 사람한테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 분도 별로 없긴 하지만. 이 빨간 하트는 저한테 플로팅 하시는 건가? 왜 저 빨간 하트를 댓글 말미에 붙이신 건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Q&A 하는 거 재밌거든요. 저도 재밌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간히 댓글로 써주시는 것을 제가 모아다가 이렇게 가끔씩 답변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